서희초 선생님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의 현실을 보여줬던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희초 선생님 사건 이후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학교 내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엽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15년차 교사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책을 2권 쓰게 되었는데요. 2권 모두 공저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오늘부터 초등교사라는 책입니다. 초등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인디스쿨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간에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왔을 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엮어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학생과 학부모 상담하는 내용, 그리고 교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책으로는 어서오세요 자충우돌 행복교실입니다 라는 책이고요. 전국에 19명의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함께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책을 만들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한 달 교실살이를 하면서 교실의 이야기들을 좀 엮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 글을 모아보니까 정말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서 소소하지만 작지만 행복한 이야기들을 좀 엮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할지 또는 교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삶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꾸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학교에 오고는 하는데요. 이제 내가 바라보는 학교,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친구,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교실, 그리고 공간, 그리고 선생님, 이런 관계들을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고 났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굉장히 이제 마치 커튼을 들이운 듯이 학교에 오면 이제 좀 조용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안 하고 말수가 적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된 계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친구가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하는 그 서클을 할 때 서클 도우미로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클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학급 내에 이제 자기의 입지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학습에 대한 욕구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매일 이제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들이 많아지다 보니 친구들에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생기고 저와도 이제 친구와 관계 맺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학기 말에는 정말 학습 태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친구들과 관계 맺는 것도 굉장히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진 소장님을 2015년도에 처음 뵙게 되었는데요. 소장님과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회복적 생활을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의 목표는 원래는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학교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적용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함께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개인의 그런 변화만으로 이제 국한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수석 선생님도 계시고 고경력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저경력 선생님들을 위한 코칭을 하시기도 하고 연수를 나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사 같은 경우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교실에서 좀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팁이나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 사건은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교육의 현실을 보여줬던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희초 선생님 사건 이후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학교 내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 그리고 문제를 발생하는 아이들을 다룰 때의 갈등 상황,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상황, 그리고 교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논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나 관리자와의 갈등 상황, 그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지 못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문제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 진정 어린 사과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다양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서희초 선생님 사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에서처럼 저희가 이제 교실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공동체의 장에서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교육을 살리는 처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처방전,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처방전,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그 감정을 긍정적인 힘으로 바꿔서 이제 공동체를 살리는 처방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의 교실은 코로나 이후로 학교 생활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과 교사들 간의 갈등도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삶과 아이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사의 삶과 아이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다시 배우고 그리고 공동체로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눈다면 반드시 선생님들의 교실에도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